내 눈앞에 무엇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빛이었습니다. 세상에 제가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공포인 줄 알지만 사실 이건 경이로움 그 자체였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친 듯이 흐르고 있습니다. 유한하다는 건 가장 잔인하면서도 아름다운 진실이죠. 1955년, 전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습니다. 제 생모는 대학원생이었고 저를 키울 수 없었죠. 시작부터 제 인생은 결핍이었습니다. 양아버지 폴 잡스는 목수였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죠. 아무도 보지 않는 울타리 뒷면조차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남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컴퓨터 내부 회로기판이 왜 아름다워야 하냐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이라는 걸. 전 평범한 길을 거부했습니다. 대학을 자퇴하고 맨발로 인도를 떠돌며 성불교에 미쳤었죠. 비워야만 채울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1976년 부모님의 차고. 세상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좁고 먼지 쌓인 곳에서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 워지니아된 천재였고 저는 비전어리였습니다. 우리는 설탕물이나 파는 세상을 뒤엎고 싶었습니다. 오직 우리만의 규칙으로요. 불과 25살의 전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천재라 초안했고 저는 세상이 제 발 아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만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영광은 짧았습니다. 제가 직접 영입한 사람에게 배신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완벽주의라는 제 무기가 독이 된 겁니다. 1985년 5월, 이 사회는 제 모든 권한을 박탈했습니다. 제가 세운 집에서 제가 쫓겨나던 날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30살, 전 공개적으로 해고당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영웅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자로 전락한 겁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죠. 몇 달간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여전히 제 일을 살아나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전 NEXT를 세웠습니다. 타협 없는 완벽한 하드웨어. 비록 시장에선 외면받았지만 그 안에 담긴 운영체제는 훗날의 애플을 구원할 풀씨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모험, PIXAR.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컴퓨터로 만화 영화를 만든다니 돈 낭비라고 말이죠. 10년 동안 매년 수백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갔죠. 하지만 전 확신했습니다. 기술과 예술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거란 걸. 황야의 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곳에서 전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로렌을 만나며 제 내면의 소음이 잦아들기 시작했죠. 실패는 제게서 성공이라는 무거운 짐을 거두어 갔습니다. 대신 초심자의 가벼움을 선물했죠. 비로소 전 진짜 혁신가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때 제가 쫓겨났던 애플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운명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11년 만이었습니다. 다시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가 본 건 서서히 죽어가는 거인이었습니다. 제품은 쓰레기 같았고 직원들의 눈엔 생기가 없었죠. 애플은 방향을 잃고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잘라내야 할지. 전 선언했습니다. 제 연봉은 딱 $1라고. 전 돈을 벌러 온 게 아닙니다. 애플의 영혼을 심폐소생하러 온 것이었죠. 수십 개의 프로젝트를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화이트보드에 딱 네 칸을 그렸죠. 단순함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때 전설적인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다르게 CSINKDIFFERENT, 그건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처음 그 카피를 봤을 땐 소리쳤습니다. 이건 쓰레기야. 하지만 3초 뒤 전 깨달았습니다. 이건 애플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의 이야기하는 걸요. 미치광이들, 부적응자들, 바나나들. 세상은 그들을 문제아라 부르지만 우리는 그들에게서 천재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의 단짝, 조니 아이브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작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속이 훤히 비치는 청록색의 아이맥.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에 말이죠. 애플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죠. 전 더 거대한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 바보였습니다. 아이맥은 성공했지만 세상은 이미 디지털 음악으로 넘어가고 있었죠. 전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추락할 때가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법. 전 컴퓨터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기가 모이는 디지털 허브로 말이죠. 2001년 iPod 세상에 나왔습니다. 수천 곡의 노래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복잡한 버튼은 전부 지워버렸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모든 걸 통제하는 클릭킬. 이게 바로 제가 추구한 ZEN의 미학이었습니다. 음악 산업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거대 음반사들을 차대가 협박하고 달랬죠. 곡당 99센트, 그게 세상을 바꿀 숫자가 되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묶였을 때 애플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벽을 쌓았습니다. 승승장구하던 2003년, 제 몸속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최장암,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고였죠. 죽음이 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있기에 제 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죠. 전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무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아이팟보다 1000배는 더 거대한 폭탄을 준비했죠. 이름하여 프로젝트 퍼플. 2007년 1월, 전 인류의 소통 방식을 영원히 바꿀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 인생 가장 뜨거웠던 그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혁신적인 제품 3가지를 소개할 것입니다. 2007년 1월, 맥월드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죠. 와이드 스크린 아이팟, 혁신적인 휴대전화, 그리고 돌파구적인 인터넷 통신기. 전 이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죠. 세계에 분리된 기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의 기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이폰이라 불렀습니다. 전화를 재발명한 순간이었죠. 누가 스타일러스 따위를 원하나요? 전 모든 물리 버튼을 없앴습니다. 신이 주신 최고의 도구, 우리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마법처럼 흐르게 했죠.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의 주머니 속에 인터넷 전체를 집어넣은 겁니다. 인류의 문명은 아이폰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육체는 점점 말라가고 있었죠. 암은 제 소중한 시간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전 늘 말했습니다. 컴퓨터는 두뇌를 위한 자전거라고. 인간의 한계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해주는 도구. 그게 제 철학의 전부였습니다. 2005년 전 스탠퍼드 졸업식 연단에 섰습니다. 전 CEO가 아닌 죽음을 앞둔 한 인간으로서 제 생의 가장 진솔한 이야기를 시작했죠. 인생의 점들은 미래를 내다보며 연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과거를 돌아볼 때만 그 점들이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죠. 때론 인생이 당신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칠지라도 결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이 살아나는 일을 찾는 것, 그것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낡은 것을 치워 새로운 것을 위한 길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러니 남의 인생을 사느라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견해라는 소음이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세요. 세상의 기준은 당신의 기준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당신이 진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늘 갈망하십시오. 언제나 우직하십시오. 제가 졸업생들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연설은 끝났지만 제 투병은 더 처절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도 이 일을 할 것인가? 몸은 무너져갔지만 혁신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전 침대에 누워서도 아이패드를 기획했죠. 죽음조차 제 열정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2011년 8월, 전 결국 애플의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제 아이와도 같았던 회사를 떠나며 전 마지막 작별을 준비했습니다. 전 이제 억만장자 스티브 잡스가 아닌 한 여자의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로 돌아갔습니다. 제게 남은 마지막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죠.
숨이 가빠오고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전 가족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들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보았죠. 호흡은 가빠졌고 전 가파른 산을 오르는 사람처럼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죽음조차 제겐 하나의 성취였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그게 제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전 그 너머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사람들은 제가 죽음 앞에서 불을 후회했다는 가짜 유언장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방식이 아닙니다. 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전 불을 넘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최고의 도구를 남기려 했을 뿐이죠.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애플 스토어 앞에 모여 울었습니다. 제가 만든 기계가 아닌 제 정신을 애도한 것이었죠. 도그마에 갇히지 마십시오. 타인의 생각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당신만이 당신의 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 기술과 인문학이 만나는 그 교차점에 평생을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마법이 일어나는 지점이니까요. 3살짜리 아이가 제 기기를 설명 없이 다루는 걸 보십시오. 직관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전 여전히 그 미치광이로 남고 싶습니다. 세상의 규칙을 부수고 끝내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그 바나나 말입니다. 이제 질문은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남의 인생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할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당신의 길을 갈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구석의 나사 하나까지 아름다워야 합니다. 진정한 장인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자신의 영혼을 숨겨두니까요. 전 통제를 사랑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맞물리는 그 폐쇄적인 성벽 안에서만 진정한 마법이 일어날 수 있죠. 시장 조사?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우리가 제품을 보여주기 전까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니까요. 전 바보들과 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직 최고 중의 최고, A급 인재들만이 제 완벽주의라는 지옥을 견뎌내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의 자간, 그 우아한 곡선에 전 목숨을 걸었습니다. 기술의 인문학의 숨결을 불어넣는 것, 그것이 제 평생의 과업이었죠. 제가 남긴 마지막 유산, 우주선이라 불리는 이 거대한 유리고리는 자연과 기술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제 마지막 선언입니다. 하지만 ONEMORTSING 이 짧은 한마디에 전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전 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전 엔지니어도 디자이너도 아닙니다. 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입니다. 각 분야의 천재들을 조율해 하나의 완벽한 교향곡을 만드는 사람 말입니다. 애플은 단순한 컴퓨터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작자들이 꿈을 현실로 그릴 수 있게 돕는 도구를 만드는 예술가들의 집단입니다. 제가 없어도 애플의 로고는 영원히 타오를 것입니다. 제품 하나하나에 제 DNA가, 제 집착이, 제 사랑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균열을 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왜 여기 있겠습니까? 창작자들의 손에 붓 대신 맥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술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올랐죠. 앱스토어. 전 세계의 개발자들이 자신의 꿈을 팔 수 있는 시장을 열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경제 생태계가 탄생한 겁니다. 아이패드는 마법 같아야 했습니다. 2살짜리 아이부터 여든 노인까지 설명서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기적 말입니다. 적당히 좋은 것은 제 사전엔 없었습니다. 오직 미치도록 훌륭한 것만이 세상에 나올 자격이 있었죠. 전 세상을 단순화하는 필터였습니다. 복잡함은 제가 다 가져갈 테니 여러분은 오직 아름다움만 누리세요. 애플 스토어는 단순한 매장이 아닙니다. 인문학과 기술이 만나는 현대의 성전이자 새로운 소통의 광장이었죠. 이제 지구 반대편 사람과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건 일상이 되었습니다. PC 시대는 저물고 모바일 시대가 왔습니다. 컴퓨터는 이제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도 그 미치광이 중 한 명입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그 무모한 자신감이 있나요? 아무도 보지 않는 가구의 뒷면. 전 그곳에 제 영혼을 숨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 완벽해야 진짜 완벽한 것이니까요. 계단 하나,
유리 한 장에도 광기 어린 집착을 쏟아부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전 그 미친 짓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었습니다. 제 말 한마디면 불가능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현실 왜곡장이라 불렀죠. 비전을 믿으면 세상은 결국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자를 여는 그 짧은 3초의 순간, 그 경험조차 예술이어야 했습니다. 고객이 제품을 만나는 첫 순간은 신성해야 하니까요. 군더더기는 제약입니다. 전 전면에서 로고조차 지워버렸습니다. 제품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오만함, 그게 바로 애플의 자부심입니다. 천재들의 충돌은 시끄럽고 거칠죠. 하지만 전 그 마찰을 즐겼습니다. 거친 돌들이 서로 부딪혀야 비로소 눈부신 다이아몬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평범함은 독약보다 무섭습니다. 전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언제나 1%의 미치광이들이니까요. 제가 떠나도 이 정신은 남아야 합니다. 제 직권과 철학을 다음 세대에게 이식하는 일. 그것이 제 마지막 프로젝트였습니다. 스티브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전 제 후배자들에게 당신의 직권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제 그림자에 갇히지 말라고 말이죠. 전 이제 여기 없지만 제 그림자는 모든 코드와 디자인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전 죽음을 넘어 영원히 되기로 했습니다. 직관은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입니다. 논리는 당신을 A에서 B로 데려다 주지만 직관은 당신을 어디로든 데려갈 수 있죠. 다수의 의견에 당신의 열정을 맞추지 마십시오. 혁신은 언제나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혼자 예라고 말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이 당신을 굶주리게 만듭니까? 무엇이 당신의 잠 못 이루게 하나요? 그 갈망이 없다면 당신은 그저 살아있는 기계일 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모든 가식을 걷어내주는 가장 정직한 나침반입니다. 당신도 우주에 자국을 남기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저 우주의 먼지로 사라지고 싶습니까?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완벽한 때란 없습니다. 당신이 시작하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핑계는 패배자들의 언어입니다.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조건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울 속의 당신을 똑바로 맞이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도 지금 당신의 모습에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당신을 위대하게 만들 겁니다. 전 여러분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안에는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미친 천재성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어떤 세상을 만들 것입니까?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세상에 3번의 짧은 감탄사. 그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닌 경이로운 발견의 소리였습니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낡은 것을 치워 새로운 생명이 피어날 자리를 만들어주는 우주의 가장 정직한 자비니까요. 저는 이제 육체를 벗어나 전설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 명의 주머니 속에서 제 심장 박동은 계속되고 있죠. 인문학과 기술이 만나는 그 교차점. 전 그곳에서 평생을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마법의 지점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늘 갈망하십시오. 우직하십시오. 타협하지 않는 그 무모함만이 당신의 영혼을 진짜 당신으로 남게 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시키는 일을 할 용기가 있습니까? 당신 안에 잠든 그 사자를 깨울 준비가 되었나요? 작은 차고에서 시작된 집착이 지구를 바꿨습니다. 당신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시작도 결국 우주를 뒤흔들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내십시오. 당신이 이곳에 있었다는, 당신이 뜨겁게 사랑했다는 그 흔적을 반드시 남기세요. 세상에 들리십니까? 이것은 제 유언이자 새로운 세상을 열 당신을 향한 환호성입니다. 당신의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세상을 바꿀 자격이 있는 바로 그 미치광이 중 한 명이라는 것을요.